브리핑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관련해서 공소장이 언론을 통해서 오늘 공개됐습니다. 이현아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공소장이 어떤 경위로 공개가 된 겁니까? 네, 동아일보가요. 청와대 선거 개입과 하명 수사 의혹 관련한 공소장을 전문 공개했습니다. 예. 모두 A4 용지 71쪽 분량입니다. 공소장은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피고인 죄명과 구체적 범죄 사실 등을 기재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공소장 관련 최근 논란을 의식하듯 동아일보는 이 헌법 21조 언론 출판 자유 보장을 근거로 공익을 목적으로 공개했고 적법하게 입수했음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민정수석과 반부패 등 청와대 8개 비서관실이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검찰은 공소장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도록 청와대가 하명을 했다. 이제 이 얘기인데 검찰은 네. 그럼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진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요. 예.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집중수사 청탁 시작은요. 2017년 9월 20일입니다. 이미 송철호 시장은 송병기 울산시 전 부시장 등을 통해서 김기현 비리 의혹을 수집 중이었는데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먼저 연락을 해왔다는 겁니다. 예. 이후에 송철호 시장은 2017년 9월 20일 저녁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황 전 청장과 만나서요. 김기현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달라 취지 대화를 나누며 집중적 수사를 청탁했다는 겁니다. 이후 송병기 전 부시장이 평소 친분이 있던 문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예. 그리고 이 문 전 행정관이 송 전 부시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소문을 기정사실로 단정하는 등 내용을 가공해 범죄 첩보를 작성했다. 이렇게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예. 송 부시장은 청와대 진정 사건과 그리고 김기현 시장 가족비리 고발건 수사 그리고 인사 분야 등 재임 기간 비리 이렇게 크게 3가지 주제로 나눠진 문건을 작성해서 문무 행정관에게 이메일로 전송을 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2017년 10월 2일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청와대 문무 전 행정관은 7일 뒤에 이 해당 이메일을 열람했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상부에 보고할 일명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다라고 검찰은 봤습니다. 네. 그러면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던 문 네. 행정관이 작성했다는 그 범죄 첩보서 네. 그 내용은 또 어떻게 됩니까? 검찰은 일단 문무 행정관이 작성한 이 범죄 첩보서가요. 예. 앞서서 말씀드린 송 부시장으로부터 받은 이 진정서와는 확연히 구별이 되는 예. 그러니까 즉 가공 작업을 거쳤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달랐는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 진정 사건 소제목이요. 청와대 문무행정관 작성으로 인해서 지역 토착 업체와의 유착 의혹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있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이 해외 출장 때 레미콘 업체 대표 동행 소문이 있는 등 이 친밀한 사이인 문장을요. 해외 출장 때 레미콘 업체 대표 동행하는 등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또 다른 예시가 있는데요. 가급적 지역건설 업체 이용할 것을 권유 요청했다는 이 표현이요. 청와대 문무행정관 작성으로 인해서 이제 건설사의 압력을 행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소장에서 살펴보면요. 진정서 내용과는 다르게 이런 식으로 가공이 된 부분이 한 11곳 정도가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검찰은 이 문무 전 행정관의 이 가공 작업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확정적 그리고 예. 단정적으로 기정사실화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경찰 수사 하달이 좀 더 쉽게 진행될 수 있게 의도적으로 은폐한 부분도 있다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가공된 첩보서는 문 전 행정관이 이광철 당시 선임 행정관과 그리고 백원우 전 행정비서관에게 보고를 했고요.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민정비서관실의 이런 직무 범위에 벗어난 위법하게 작성된 첩보임을 알았지만 별도 검증 절차나 확인 없이 첩보서를 반부패 비서관실을 통해서 경찰에 하달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백 전 비서관이 첩보 내용을 박형철 당시 반부패 비서관에게 건넬 때 경찰이 머뭇거리는 것 같은데 엄정하게 수사받게 해달라라며 집중적인 수사를 요청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예를 들면 소문으로 떠도는 의혹이라거나 네. 추정할 수 있는 건데 이건 네.
실제 상황인 것처럼 뭔가 네. 바뀐 게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하명 수사를 갖다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리고 진행하면서 또 청와대는 어떻게 보고했는지 그 방법이나 과정 횟수 같은 게 나와 있습니까? 네, 그 시점을 보면요. 그 경찰이 2018년 2월 8일 그 수사 상황 보고서를 작성해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에 보고한 것이 시작입니다. 예. 이후에 같은 해 6월 13일, 그러니까 그 선거 전까지 총 이 4개월이란 시간 동안 경찰은 청와대에 총 18차례 수사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결론 지었습니다. 또 청와대는 선거 후에도 3차례 더 보고를 받아서 그러니까 총 21번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 이렇게 공소장에는 밝혔고요.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에는 뭐 압수수색 대상지와 집행 날짜 그리고 피조사자의 구체적 진술 요지 등 수사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라고 공소장에 적혀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 수사를 지휘한 황 전 청장은 부임 이후에 김기현 표적 수사를 지시한 뒤 이례적으로 첩보를 생산했고 이에 반대하는 경찰관을 부당하게 인사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네. 검찰이 그동안 수사하면서 네. 나온 얘기나 검찰이 이제 그동안 강조했던 점들을 보면 네. 결국 송철호 시장이 좋은 공약을 만들어서 내놓고 선거에서 당선되기 좋게 청와대가 공약을 만드는데 이것저것 도와주고,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어떤 발표들을 그 공약에 맞춰서 또 선거의 기관에 맞춰가지고 또 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도와줬다는 건데 네.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산재모 병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 산재모 병원이 주요 공약이었는데 이 산재모 병원에 대해서는 검찰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네, 그 산재모 병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제 당시 기재부가 선거가 임박했던 2018년 5월 24일쯤에 그 김 전 시장이 말씀하셨던 그 주요 선거 공약이었던 산재모 병원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를 두고 이제 검찰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기재부가 이런 결론을 공개한 배경에 청와대 측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의심하면서 수사를 이어갔었는데요. 예.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2017년 10월 11일 서울 종로구에서 송 시장 측과 그리고 장완석 전 그 균형발전 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그리고 이진석 전 사회정책 비서관이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 시장 측이 산재모 병원 예타 발표 시점을 조정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요. 예. 장 전 행정관이 부탁을 수락한 것으로 공소장에 확인이 됐습니다. 이후 이 전 비서관은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의 지시를 받아서 선거가 임박한 2018년 5월 예타 결과를 발표하라고 기재부에 말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결국에는 이 산재모 병원 유치는 실패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후에 이 송 시장은 울산시장 후보 TV 토론 등에서 김 전 시장의 정책적 약점을 지적한 데 이용했다라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도요, 검찰은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자리 등을 제안하며 불출마를 종용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은요, 검찰의 공소장을 토대로 이번 사건의 혐의를 정리한 겁니다. 따라서 실체적 진실 여부와 그리고 법적 책임에 대한 부분은 향후 재판을 통해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